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언급되면서 새 정부 공약에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아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지만 사과에 진정성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첫 4연승 행진과 함께 5할 승률에 복귀하면서 상위권 팀 추격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씨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5.18 영령께 사죄드린다면서도 정작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는데요. 사과에 진정성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우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5.18 구묘역인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 노재헌 씨와 함께 이한열 열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 여사가 구묘역을 찾은 건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이후 신묘역인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한 김 여사. 노 씨는 김 여사 대신 방명록에 5.18 영령들께 죄송하다며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만복을 빌겠습니다. 노 씨는 평소 김 여사가 5.18 묘역을 참배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광주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계속 보시다시피 안 좋으셔서 아마 금년이 또 마지막 5월이 될지도 모르다는 그렇게 되면 또 한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해 5.18 기념재단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일가의 범죄 수익 은닉 재산을 수사해달라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선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자금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당시의 일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태도의 5.18 기념재단은 노 씨 일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영령들의 피해 대가로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한 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5.18 왜곡이 가득한 노태우 회고록을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판의 한 이유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불법 비자금이 후손에게 이전되는 것은 5.18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가 자욱한 데다 약한 빗방울마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특히 서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빗방울까지 더해지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은 오전 중에 점차 개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낮 동안 봄볕 매우 뜨겁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낮 동안은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1차 합동감식도 진행됐는데요. 관할구청과 금호타이어는 주민들의 피해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건물. 잿더미로 변한 건물 내부를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1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첫 번째 합동감식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재 발화 부위로 추정되는 부분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예간에서 바라본 건물 구조라든지 붕괴 상태 그리고 우리가 진입이 가능한지. 공장 화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커먼 연기가 광주 도심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두통과 기침,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목이 토요일 날 저녁에 목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냄새 때문에 구토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서 목이 계속 이렇게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건강 이상과 함께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하루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1000여 건에 달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화재 진압에 수율이 걸리는 만큼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현장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가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진이나 영수증이나 이렇게 증빙 자료로 다 보관해 놓으시래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연락이 한번 갈 거예요. 현재 진화율은 95%. 하지만 잔해더미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고 붕괴 추락물이 발생하고 있어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화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불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껐던 불이 아침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유해 화학 물질 등이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양이 퍼졌는지 등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당장에 불은 껐다지만 생산 중단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은 껐지만 이 공장은 이미 폐허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건물도 설비도 살려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재 원인을 찾고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을 재개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이 끊기게 될까 봐, 또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처럼 비슷하게 훈련까지 안 했어요?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 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땐 재가동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인력들이 충남 금산이나 헝가리 등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됐고 일부는 희망퇴직했습니다. 광주시도 고용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2,300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당면한 문제다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회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당장 고용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살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피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이전을 위해 한평 빅그린 산단에 터를 마련한 상황에서 광주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로 촉발된 생산 중단과 고용 불안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신속히 강구해 기업과 근로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타이어에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군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언급되면서 새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군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안군수에게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자고 직접 말했고, 공항이 떠난 자리에는 기업과 연구시설 등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지원이 가능할지,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원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의 3자 회동은 소득이 없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던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할 동력도 생겼습니다. 현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당의 후보들도 이 군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공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공약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역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에 이어 전국 경청 투어 그리고 본격 유세가 시작된 이후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건 AI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수입해가지고 다 에너지로 쓰는데 앞으로는 이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 사지 않는다. 국내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아리백단지 구축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금융과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AI 기본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여건이 좋은 호남 지역이 AI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 이런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이 최적지죠. 6.3조기 대선 주요 후보들의 1호 공약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과제는 경제고, AI와 에너지 정책이 미래 핵심 의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전남 에너지 산업이 조기 대선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지역 소멸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문을 닫은 의료기관 수가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104곳으로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보다 10곳 많았고, 신규 기관 대비 폐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0.6%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폐업 수가 많아진 것은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이유는 전국에서 전남과 울산 단 2곳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전산망이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6일 광주 기독병원 전산망이 해커가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에 감염돼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해커 공격으로 병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을 꺾고 시즌 첫 4연승 행진과 함께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선발 투수진과 불펜진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상위권 팀 추격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하루 2경기 연속 승리를 지켜내는 마무리. 부진을 털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끝내기 안타.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5.18 주간에 시즌 첫 4연승 행진을 달리며 22승 22패로 개막 초인 지난 3월 말 이후 53일 만에 다시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상승세의 롯데의 위닝 시리즈, 두산에는 싹쓸이 승리를 거두며 순위를 공동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욕심내지 않고 가볍게 앞에서 치자고만 생각했던 게 좀 좋은 타구가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의 마청 최영우가 중요할 때마다 홈런과 안타로 결승타를 때리며 타선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준 데다 (134세이브로) 선동열을 넘어서 타이거즈 불펜 역사를 새로 쓴 정혜영을 비롯한 불펜진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큰 부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큰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큰 부상이 없도록 더 몸 관리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세이브를 올리려고. 시즌 초부터 불안했던 국내 선발진이 차츰 안정을 찾아간 것도 든든한 구원군이 됐습니다. 양현종이 이번 달 3경기 2승 2.60의 평균 자책점으로 부활하고 부진했던 윤영철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내일과 올러, 그리고 김도영과 맞물려 팀의 상승 곡선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챔피언의 위용을 차츰 찾아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KT와 삼성을 상대로 본격적인 상위권 팀 추격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완도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은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여객선 무료 운임 지원 사업에 나선 건데요. 2년 전부터 국내 버스도 무료로 운행되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이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완도 화흥포항. 배에 오르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달부터 65세 이상 지역민은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완도 지역의 모든 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배 타도 돈도 받도 안 하고 왔다 갔다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좋죠. 안도는 자주 다닌다 봐야죠. 한 10번 정도 다닌다 봐야죠. 시간만 있으면 다니고 그럴게. 가서 점심도 먹고. 치과, 안과, 뭐 강의도 걸리면 하고 대성병원에도 가고. 야, 그런 거 모든 것이 편해서 좋지. 그러고 돈 안 무니까 매일 돈 나올 수 있고 참 좋아요. 완도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6,000여 명, 전체 국민의 38%에 달합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여객선 무료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지역 버스도 지난 202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섬을 벗어나 육지를 오가는 길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지난해 완도군 버스 이용객은 110만 2천여 명으로 무료 정책 시행 전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서 섬에 계신 우리 고령자분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고령자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여객선 무료 운임제. 바다로 가로막혔던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에 손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호국의 역사와 정원,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곳인데요. 집집마다 주민들이 손수 정원을 가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배에서 내리자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칩니다. 향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고운 모래사장 뒤로 마을이 펼쳐집니다. 꽃향기가 섬 전체를 휘감는 곳 손죽도입니다. 80여 가구가 사는 이 섬에는 남다른 꽃밭이 있습니다. 손죽도에는 집집마다 특색 있는 정원이 있는데요. 때문에 바다 위 정원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수 가꾸는 아기자기한 정원은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이 좀 어수선할 때도 집에 와서 꽃 보고 일하면서 피곤하지는 않은 거야. 또 집사람도 그러고 꽃을 보면 즐겁대. 손죽도의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 왜구와 싸우다 손죽도 해전에서 전사한 이대원 장군. 주민들은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성금을 모아 사당을 짓고 매년 추모 제향을 지냅니다. 그때 20세인가 됐을 거예요. 이대원 장군이라 말하면은 그 당시에 애정대 그 유명한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전기 여객선부터 민박, 식당까지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갖춘 섬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동수단입니다. 마을 버스가 없어 트럭 한 대로 택배와 짐은 물론 사람까지 태웁니다.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돼. 매표, 화물, 여객선 들어오고 나가고 걷지를 못하니까 이 차를 이용을 해야 돼,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한 섬살이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든가 낯설지 않고 서로가 융합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 아닙니까? 섬을 찾는 이들에게 호국 정신과 평온한 휴식을 제공하는 손죽도. 주민들은 지금도 작은 정원을 가꾸며 낭만 있는 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시 홍보 캐릭터를 비롯한 30여 개 전국 지자체 기관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시 캐릭터인 빛돌이 빛나영 결혼식에 전국 캐릭터 친구들을 하객으로 초대해 캐릭터 대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기관 캐릭터를 알리고 시민 참여형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문화 이벤트는 정책 골든벨과 체육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산업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특히 지역방송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역방송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산불은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1조 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같은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지역방송이었습니다. 지역방송은 이처럼 지역의 상황을 담아내고 지방자치시대 여론 형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찾아온 방송산업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7% 가까이 감소했고 취약한 수익 구조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은 이유입니다. 지역방송 규제 특례를 통해서 중간 광고를 증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규제 개선 혹은 협찬 중에서도 제목 협찬 이런 것들을 해주자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실천이 없었습니다. 지역 방송사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지역 방송사가 공익 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내는 방송발전 기금은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39개 지역 방송사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 예산은 50분의 1 수준인 45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들도 열심히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출발하면 정부 차원의 절실한 지원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이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지역 방송.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지역 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를 기리는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광주시향은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연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곡 형제들과 브루크너의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9번 미완성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이병욱 지휘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은 광주 시민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조회가 5.18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공을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방과 후에 희망대학을 방문해 전공을 체험하고 실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꿈꾸는 공작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하는 꿈꾸는 공작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4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가 자욱한 데다 약한 빗방울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특히 서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은 오전 중에 점차 개겠습니다. 위성 영상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오늘 한낮에는 봄볕이 매우 뜨겁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때일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신안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많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내일이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